안녕하세요. 마음에 위로와 힘을 드리는 캘리그라퍼 은튼켈리입니다. 오랜만에 정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곧 구독자 1000명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독학으로 붓펜 캘리그라피 공부하기 내용은 귀여운 글씨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귀여운 글씨체입니다. 작가님, 귀여운 글씨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네, 따로 있습니다. 작가들마다 글씨체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글씨체들을 꼭 하나씩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아마 제일 많이 찾는 글씨체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글씨체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조금 더 일상적인 글씨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몇 가지 요소들은 전부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리는 요소들이니까 강의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멀리 있어서 제가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준비물은 쿠레타케 22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씨체는 붓펜으로 쓰는 글씨체지만 우리가 흔히 붓으로도 귀여운 글씨체를 쓸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세필붓, 작은 글씨를 쓰는 세필붓으로도 충분히 따라 쓰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만약에 붓으로 귀여운 글씨체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세필붓을 이용해서 따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귀여운 글씨체를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가분수 형태라는 겁니다. 이 가분수 형태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귀여운 글씨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앞에 자음이 큰 글씨체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똑같이 붓펜으로 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겨울이니까 겨울을 기준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보통은 앞에 자음이 큰 글씨체들을 귀여운 글씨체로 알 거예요. 단 이렇게만 쓴다면 캘리그라피가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쓸 겁니다. 가분수 형태로 쓰되 어떻게 쓸 것이냐? 바로 자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뒤에 글씨도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씨의 구조를 따졌을 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있는데요. 이 초성과 중성, 종성은 하나 구분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분수 형태로 글씨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따로 보는 거예요. 초성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음입니다. 앞에 시작하는 글씨죠. 중성은 가운데 있는 글씨예요. 종성은 마무리를 하는 글씨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분수의 형태라고 할 때 초성이 크거나 중종성이 같이 크거나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초성이 크거나 아니면 초성이 작거나죠. 이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가분수 형태를 기억하신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일정한 곡선 또는 직선을 주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직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쓸 때처럼 부드러운 선을 쓰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이렇게 딱딱 직각으로 꺾이는 형태의 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꺾어야 할 때는 정확하게 꺾어주고 또 정확하게 그어줘야 될 때는 그어주는 거죠. 반대로 일정한 곡선으로 주는 것은 계속해서 곡선을 일정하게 주어야 할 때는 주고 주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주는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정한 곡선과 직선은 단순히 글자 하나의 형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쓰실 거잖아요. 귀여운 문장을 쓸 때는 만약에 곡선을 넣으실 거면 계속해서 곡선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직선을 넣어주실 거면 계속해서 문장에 직선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단, 조금 더 귀여운 글씨체, 조금 더 동글동글한 글씨체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직선보다는 곡선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곡선을 활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방법은 앞에 글씨, 초성을 잡아먹는 형태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겨울을 아까 썼으니까 자, 겨자가 어떻게 됐죠? 앞에 초성을 잡아먹는 형태가 되었죠. 즉,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의 형태도 있겠죠. 근데 반대의 형태 같은 경우는 초성이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바로 커지는 형태예요. 열어주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형태이지만 끝을 안으로 닫아주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닫아주면서 공간을, 곡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을 쓸 때는 하나의 형태를 결정하신 다음에 이후에 오는 모든 문장에도 똑같이 곡선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필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얇게 쓸 때는 얇게 쓰고 굵게 쓸 때는 굵게 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붓펜 혹은 세필붓도 마찬가지로 세워서 쓰거나 눕혀서 쓰는 거에 따라서 붓의 굵기가 달라지죠. 세워서 쓸 때는 되게 얇은 획이 나오지만 살짝 힘을 주고 눕혀서 쓸 때는 굵은 획이 나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얇게 쓸 때는 얇게, 굵게 쓸 때는 굵게를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장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죠. 자, 오늘도 수고했어를 저는 지금 얇은 획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혹시 패턴을 찾아내셨나요? 저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세로획만 되도록 필압을 주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햇에서도 하면 좋겠죠. 빠트리지는 않은 건데 일부러 하나는 빼어봤어요. 조금 느낌이 다를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필압을 줄 때 얇게 쓰는 것은 얇게, 굵게 쓸 것은 굵게 써주시는데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패턴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세로획을 굵게 쓸 거면 세로획을 굵게 써주시고, 가로획을 굵게 써주실 거면 가로획을 굵게 써주세요. 혹은 자음, 초성을 나는 무조건 굵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초성을 굵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장을 써볼까요? 지금부터 써볼 글씨는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글씨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오늘도 수고했어를 두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선이 있고 똑같죠? 곡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곡선을 똑같은 방향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오늘자 할 때 하나를 제가 다르게 썼죠.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균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 빼고는 되도록이면 똑같이 늘자도 위에 아래로 웃는 모습으로 해주면 좋겠죠. 이거를 또 바꿔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필압을 줄 때 앞에만 줘보세요 라고 했죠.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곡선을 주되 필압을 앞에만 준 형태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는 세 가지 형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곡선, 필압, 그리고 가분수 형태. 가분수 형태는 자음 앞에 초성 또는 중성, 종성이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앞에 자음만 주는 게 아니라 세로선 한번 주고 자음 주고, 세로선 한번 주고 자음 주고, 세로선 주고 세로선 주고 자음 주고 자음 주고 세로선 주고, 이런 것처럼 필압을 여러 군데로 분할해서 주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글씨체가 됐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귀엽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저만의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바로 일정한 크기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크기로 맞추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쁜 글씨라고 할 때 네모를 그리고 이 네모 안에 글씨가 딱 들어가면 이쁜 글씨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를 캘리그라피의 영역에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획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단 딱딱하게 무언가 바짝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자를 쓰면 이렇게 원래는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때는 조금은 자유롭게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획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곡선을 줄 수도 있고 다만 네모난 모양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근데 앞에 일자 하나만 빼고 나머지가 크기가 맞출 거예요. 그렇죠? 즉, 강조하고 싶은 거는 크게, 나머지는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필압, 곡선, 그리고 가분수 형태, 이 형태를 잘 고민해 보시고 글씨를 연습해 주시면 귀여운 글씨를 연구하실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 강의를 준비할 때 Q&A 시간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